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며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조그맣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흔한 중년의 남자라 할 수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투리 땅에 건축업자가 지어 분양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은 도로 옆이라 상점이 들어서 있고 저는 2층 2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으로는 3층에 30대 후반의 여자가 살고 있고 4층에는 아이가 없는 30대 후반 부부, 5층에는 40대 중반의 이혼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3층에 사는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부터 묘하게 마음이 가더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운명 같은 끌림이랄까요. 그저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누구나 느껴볼 만한 그런 감정이었죠.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형님과 소주 한잔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형님은 옆 동네에 사는데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날도 소주 한잔하기로 하고 저는 약속 시간이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밑에서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3층에 사는 여자가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거워 보이길래 무거우신 모양인데 들어드릴까요? 라고 했죠. 그녀는 고맙다며 제게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뭐가 이리 무거워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친정에서 김장하는데 제 것도 함께해서 가져오는 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낑낑거리며 3층까지 그 무거운 보따리를 들어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인사를 깎듯이 하더군요. 저는 아니요. 이웃끼리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술 약속 때문에 저는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차 말고 술 한잔 주시면 됩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러자 그녀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저는 술을 못해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술은 제가 마시고 아주머니는 차 마시면 되잖아요. 참고로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면 3일은 잠을 못 잡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희 공장은 주야 2교대라 시간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일요일은 근무 안 하시죠? 라고 물었고 그녀는 네,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일요일에 전화 드리죠. 라고 했고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어떻게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집사람 노트에 적혀 있더군요. 000000번 맞죠? 라고 말했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과 약속대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형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속에는 자꾸 그녀가 떠올랐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야간 근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5시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데 그 시간쯤 그녀가 퇴근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녀가 다니는 공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그 공장은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지니 그녀는 6시 10분쯤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일 오후 2시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하필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이었냐고요? 조금은 뜸도 들이고 또 퇴근 시간 체크도 할 겸 해서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더군요. 저는 201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약간 놀란 듯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오늘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무슨 말씀인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통 6시 10분이면 퇴근하시던데 오늘은 6시 16분에 올라가셨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듯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올라가시는 발자국 소리에 알죠.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절 이상한 놈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녀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 아주머니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쩌죠?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이웃에 살면서 그러면 곤란하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웃에 사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아주머니 집으로 갈 테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주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마침 제 아내가 이웃 친구와 쇼핑을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놓았는지 문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녀 혼자 사는 집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몇 가지 안주와 소주병이 준비되어 있었죠.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저는 성큼성큼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약주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아주머니도 한잔하시죠. 라며 권했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전술 못해요. 라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권하자 결국 잔을 받았습니다. 건배하지요. 했더니 그녀도 잔을 들더라고요. 건배! 하면서 잔을 부딪히고 난 완샷으로 쭉 들이켰어요. 원샷 때리면서 역시 소주는 이 맛이지 하면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 그녀는 술잔을 그냥 탁자 위에 내려놓는 거 있죠? 아니, 건배를 했으면 입에라도 대야지요. 그냥 내려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그녀가 술잔을 들더니 조금 입에 넣는 거예요. 야, 술이 왜 이렇게 쓰냐고 하길래 술이 원래 쓰지요. 우리 인생처럼 하면서 피식 웃었죠. 그랬더니 그녀는 갑자기 이거 왜 먹냐? 진짜 맛없네 이러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나는 괜히 덩달아 웃음이 터졌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 내 빈잔에 술을 채워주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점점 대화는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화를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술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입술을 앙 다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작고 귀여운 입술이 조금씩 벌어졌고 나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내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그녀 입으로 전달에 성공했고 그와 동시에 혓바닥을 그녀의 입으로 출장 보냈어요. 그녀는 엉겁결에 침과 함께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볼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벌개지고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몸을 저에게 의지하더군요. 나는 추그러지 그녀를 침실로 인도했습니다. 살며시 침대에 누이자 그녀는 그대로 저의 목을 두 손으로 감더니 저희 입술을 격하게 마주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갔다 왔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좁고 꿀물이 많더군요. 그녀는 내가 먹어본 여자 중 최고의 명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좋으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녀는 내 상체를 그녀의 몸에 의지하며 긴 숨을 쉬며 별로죠? 하며 입을 열더군요. 아니, 내 평생 당신 조개만큼 멋진 조개는 처음이야.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제부터는 참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자 저버릴 거 아니죠? 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녀는 시집가서 3년을 살며 애 안 들어선다고 이혼하고 15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꼭 안아주었고 그녀는 내 품에 안기며 자주는 안 와요도 좋으니 간혹 오세요 부인 모르게. 그 순간 아래층인 우리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 오셨나 봐요. 씻고 내려가세요.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입술을 부비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목을 끌어안고 우리는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5년의 울분을 토해내듯 격하게 움직였고 마침내 15년의 수절이 일순간 완전히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를 못 가져서 이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마 임신도 남녀의 궁합이나 뭐 다른 것에도 영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그 후로 저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저도 그녀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끌리게 될지,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그 선택이 저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삶의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